안녕하세요. 동서 비교 철학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트럽 교수라는 분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분류하면서 동양은 직관에 의한 개념, 서양은 이제 가정에 의한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직관에 의한 거냐 가정에 의한 거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직관은 이제 직접 보고 아는 건데, 가정은 연역이죠, 연역. 이론의 가정으로부터 이제 가정과 정리, 뭐 공리라던가. 이게 이런 함축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함축적인 얘기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파악한다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파악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개념이 뭔지, 또 직관이 뭔지, 또 가정이 뭔지를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제 어떤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진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딱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죠. 상이 맺히는 거죠. 관념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에 이르는 거죠. 인식에. 개념이라는 건 머릿속에 뭔가 인식에 도달하는 건데, 그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동양은 이제 직관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한 번에 통찰적으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자의 인 얘기하면은, 인이 막 인은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인은 뭐 사람다움이고 뭐 남한테 베푸는 거고 뭐 공감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뭐 그런 규정들의 총합이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관에 이른다는 거는 그냥 인은 그 인 자체가 이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제 단어일 뿐인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직관, 뭐 아니면 이제 인을 어질다라고 얘기할 때 어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직관, 우리가 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순수한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인 거죠. 그것들에 의해서 이 개념들이 이제 다 통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한다는 거는 이제 직관에 의해서 통합된다는 거니까, 이게 개념은 이제 인의 개념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직관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뭐 영어 단어를 예를 들면, 영어 단어로 뭐 플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놀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은, 우린 플레이를 PLAY라는 철자하고 놀다라는 이제 뜻하고, 이런 걸로 이제 플레이 영어를 이제 외울 수도 있지만, 그냥 플레이 자체, 그 플레이 자체로 딱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게 더 어휘 구사나 이제 그 영어 구사에는 더 직접적이고 까먹어지지도 않고 확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말하자면 직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자의 무의도 마찬가지. 노자의 무의도, 무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인위적으로 하지 않은 거고, 자연과 거스르지 않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적인 규정들은 개념이라면은, 그것들이 이 인위적이지 않은 그 상황 자체, 그 자체를 딱 직관하는 거죠. 이걸 이제 사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태 중에서도 제가 규정하자면 이제 본질적인 사태죠. 서양의 현상학적 개념에 의하면은 사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사태들이라면은, 그 사태들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사태가 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개념을 총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가정에 의한 거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듯이, 가정에 의한 거는 만약에 이제 삼각형이라면, 완전한 삼각형이나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세 변의 각이 합이 180도라던가, 아니면 선분의 정의에서
두 꼭지점의 최단 거리를 이은 선이라는 건 점의 정의에서 면적을 가지지 않는 한 점이라는 그런 정의에서 도형의 정의를 하고, 그런 도형들이 현실 세계에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불변하는 세계라는 그런 가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데아의 개념이 되고, 또 이데아 중에서도 뭐 가장 최고의 이데아는 그것들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정의에 의해서 뭐 선의 이데아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 의해서 이제 연역적 이론에 의해서 설명에 의해서 이제 개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직관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 개념들을 얘기하면은 그 개념이 왜 타당한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논증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 의한 개념들은 논증을 하죠. 논증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책들은 되게 잠언처럼 이렇게 암시적으로 글들이 써져 있다면은, 서양 철학은 되게 이제 서술적이고 설명적이고 논증적이죠. 논증적이고 설명적인 거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분이 사례를 드는 게 뉴턴 역학. 뉴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의 이제 특징은 사실 서양 과학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뉴턴은 수학적 공간하고, 여기서 수학적 공간은 x, y, z 좌표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3차원적인 균질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감각된 공간은 우리가 이제 질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공간, 3차원 시공간은 가정에 의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제 가정이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가정이라는 건 정의 내림을 말하죠. 정의 내림에 의해서 어떤 대상적인 실체를 판정하고, 가로는 몇 센치고, 세로는 몇 센치고, 높이는 몇 센치고, 깊이는 몇 센치다. 그래서 대상의 존재를 또 예측하고, 운동을 할 때 뭐 1분이 지나면은 몇 미터를 날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가정하에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의한 개념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져.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같은 가정에 의한 것이지만 절대적 시공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공간이기 때문에 뉴턴적인 가정에 의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다른 가정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과는 좀 다른 가정을, 상대적 시공간이라는 이 절대적 공간과는 다른 상대적 시공간이라는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예측을 하는 거고, 반대로 양지역학은 아예 이제 양지역학의 불확정성은 예측 불가능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입자의 이제 불확정성,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 이렇게 비롯하는 예측 불가능성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의한 개념은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론을 제시한 게 이제 최초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를 이제 정의하면서 뭔가 관찰할 수 없는 실체를 가정하는 거예요. 우주의 최소의 단위로서, 우주의 최소의 단위라고 하는 원자를 이제 가정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 원자의 합이라던가, 원자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배열이라던가, 질서를 통해서 세계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가정에 의한 개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이제 이 논증과 설명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은
동양은 이제 직관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직관은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제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념들을 한꺼번에 포착하는 거죠. 여러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신미, 어떤 이제 신미안이라고 할 때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질적 파악 방식인데, 근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 아무 규칙이 없는, 기준이 없는 파악 방식이 아니라 분별된 신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관이라고 해서 아무 규칙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도 어떤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다운지, 무엇이 더 조화롭고 무엇이 더 조화롭지 않은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지가 이제 파악이 되는 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전체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포괄적인 전체들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에서 분별됐다는 것은 이런 이제 감지된 전체를 포괄하는 장 내에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분이 다른 구별된다는 것은,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주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이 구별된다는 거겠죠. 공자도 또 예를 들면 이제 공자한테 인은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인에 대한 다른 여러 규정들, 뭐 서라던가 충이라던가 예라던가 다양한 이제 인을 말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다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인이라는 핵심 부분이 이제 구별되고, 그러면서도 또 인이 모든 것들을 또 포괄하는 이런 구분이 직관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미적이란 뜻은 어떤 예술가가 직관할 때는 질적인 것으로 하는, 직관할 때는 질적인 것이라서, 질적으로라기보다는 번역이 좀 그런데요. 예술가가 직관하는 것은 질적인 것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단지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색과 음과 감정의 연속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인한가 인하지 않은가를 파악하는 거는, 그 인을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인한지 안 한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한지 안 한지를 되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인한지 안 한지를 딱 뭐 저 사람은 인에 100점, 인에 70점, 인에 40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인한지 안 한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적인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느낌과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해서 어떤 감각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해진다는 점을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예쁘다는 거는 뭐 점수가 뭐 100점 이쁘다, 뭐 50점 이쁘다, 20점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쁘다는 것도 되게 이제 질적인 연속으로 포착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은 요거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이 구별이 절대적일 수 없지만 중국 사상의 이제 인이라던가 음양사상이라던가 성리학의 이론 등은 가정이 아니죠. 직관에 의한 개념이죠.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직관에 의한 개념이에요. 서양과 다르게. 인이 꼭 반드시 이제 직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험적 데이터나 어떤 논증적인 그 접근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는 직관에 의한 개념이고, 또 음양이라는 것도 무엇이 좀 더 양하고 무엇이 좀 더 음한지는 그거는 이제 수량적으로 논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관에 의해서 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이기론도 사실은 논리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와 기의 관계가, 니와 기는 하나, 니는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로 분수, 여러 수로 나눠진다는 리일 분수가 성립이 되고, 니와 기는 섞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섞인다는 모순적인 개념들이 성립되는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직관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인 거죠. 노자의 이제 무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라던가 이런 개념들, 장자의 이제 재물이라던가 만물제동이라던가 심재라던가 자망, 이런 개념들은 다 직관에 의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직관에 의한 개념은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어떤 수량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 이제 심미적인 연속, 질적인 연속이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를 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열반도, 불교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지각적인, 이제 지각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직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직각, 직접 깨닫는 거죠. 직각적인 심리적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거고, 연속과 무분별, 신비주의적 경험인 거죠. 논리와 합리적 분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근데 이제 이런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서로 모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합니다. 왜 보완적일까요? 그것은 결국 같은 인간의 사고인 거고, 동양과 서양이 이제 문명과 역사의 차이에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또 환경의 차이에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DNA는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건 서로 이제 문명의 차이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한 양면을 좀 말해주는 것이지,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 방식의 차이는, 그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해양 문명이라서 이제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동양 같은 경우는 농업 문명이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공동체적인 가족 같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 문명이 좀 특이한 게, 유목 문명은 한 군데에 이제 정착하지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되게 이제 기동성을 갖는 삶을 살아온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기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있죠. 좀 그 유목 문명의 특징은 유비쿼터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에 한 군데 고착되지 않고 여러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성, 서양적인 이제 논증에 의한, 논리에 의한 개념인 직관, 지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성의 개념에는 형식 논리적인 논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성은 논리와 경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직관이라는 거는 논리는 분명히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개별적인 개개의 경험이 아니라 통일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논리와 직관의 어떤 중간에 있다고 할까요? 논리와 직관의, 아니 논리와 경험의, 그러니까 지성은 논리 더하기 경험이라면은, 직관은 통일적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성은 논리, 형식 논리가 따로 있고 경험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된 논리와 경험을 통합시키는 거라면은, 직관은 논리와 경험이 이미 하나로서 통일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통일적 체험.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지성은 둘을 하나로 하는 거고, 둘을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는 거고, 동양적 직관은 이미 하나인 거죠. 이미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좀 오해된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직관에는 초보적인 것하고 고차적인 것의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초보적인 직관은 이제 그냥 감각이나 이런 거겠죠. 이제 색깔을 알고 이제 뭐 만져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고차적인 등급은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인을 파악한다든가 본성을 파악한다든가 주작에서 말하는 리화기, 음양의 도를 파악한다든가. 그래서 고차적인 직관은 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짓기가 곤란하다고 해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이제 보는 것이 직관이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성이겠는데, 보는 것은 직관이고 생각하는 것은 지성이겠는데요. 근데 이제 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직관이기도 하지만 지각이기도 하지만 직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거는 초보적인 직관을 말하는 거고, 보통 직관이라고 말하는 거는 고차적인 직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고 생각하는 것에는 지성이죠. 근데 이거를 엄격하게 구별짓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는 거 없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생각의 재료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생각만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성장을 보면은 어린아이 때, 갓난아기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것이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근데 태어나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의식의 발전을 보면 어린아이는 구별을 하지 않죠. 단지 보기만 해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감각하려고 만지고 먹어보려고 하고, 구별짓지 않으니까 막 더러운 것도 막 먹으려고 장난감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전체를 봐요. 어린아이 같은 무분별하고 무차별합니다. 뭔가 시야 전체는 감지하지만 대상을 식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초보적인 직관은 주객 미분의 상태로서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의 분별이 생기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나가 분별이 생기지 않으니까 물건을 보면 나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맛을 보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더러운 건지 나쁜 건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또 거기에 생각도 자라나게 되면서 내용이 이제 분립되고 분별되니까, 먹는 것 같은 경우 이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거의 구분이 생기니까 이 본 것을 또 기억하고 다시 알아보고, 한번 먹었더니 이거 맛없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맛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서 맛있는 거 기억한 걸 또 먹고, 사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형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거구나,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은 맛있는 거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것들은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개념과 개념 사이 관계를 연결시키죠. 좋은 냄새가 나면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나쁜 냄새가 나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사물을 비교하고 추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지성 활동의 이제 기본 전제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을 때는 객관 자체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객관화 대성화해서 보면서 아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나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분리라는 거는 이 객관이 나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나와 다른 모습이니까 그럼 나와 다른 모습이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제 그 형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의 형상이. 그러면서 그 대상을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색깔이 보고 크기가 보고 모양이 보고 냄새가 보고 이제 지성 활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과 지성이라는 거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인식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직관, 여기서 직관은 초보적인 것과 고급적인 것을 둘 다 말하겠죠. 고급이 아니라 고차라고 하는 게 초보적인 것과 고차적인 것이 둘 다 직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초보적인 직관을 통해서 지성이 생겨나고 또 지성이 발달하면서 또 고차적인 직관이 또 되기도 하고, 여기서 동양인의 사고에도 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양에서의 말하는 직관은 추리를 가하지 않고 경험을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차적인 직관을 말하죠. 동양에서 고차적인 직관은. 근데 이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가기도 하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게 진짜 추리를 가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건지. 근데 추리를 가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를 보면은 어린아이의 저차적인 초보적인 직관하고 좀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면은 동양에서 고차적인 직관은 지성과 초보적인 직관이 어느 정도 결합해서 성숙된 다음에서 그 지성과 직관이 결합된 그 일반 상식적인 인식에서 지성을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고차적인 직관이라는 게 별도로 또 하나가 따로 있는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매기면 첫 번째는 고차적인 직관은 초보적인 직관과 지성의 결합에서 지성을 내려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유한 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추리를 가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를 봄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 두 가지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비가의 직관은 단지 주객 미분리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지분 미분리는 아니고 분리된 주객이 다시 통합하는 주객합일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신비가의 직관은 형태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경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요거 같아요. 지성을 내려놓는 것. 지식을 뛰어넘는. 내려놓는 아니면 초월하는, 네,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사례가 없을까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 때는 다 좋아 보이죠. 다 신기하고 다 좋아 보이고 손을 내밀고 뜨는데, 다 좋아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초보적인 직관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다 나이가 들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고 저 나이가 되고 하면은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내 맘 같지 않은 경우도 생기고, 사람들 많이 겪다 보면은 실망도 하게 되고 좋은 점도 발견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직관적인 사람에 대한 느낌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이제 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성적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차별이 생겨요. 근데 이 신비가의 직관에서는 지식을 뛰어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 남자가 다 똑같고 여자가 다 똑같고 이런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이 뭘까?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은 뭘까?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은 뭘까? 일단 생각할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자아의 주체적 독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고 대상적인 세상이나 대상에 매몰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냥 내 주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누가 좋고 나쁘든 간에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신비적 직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반대되게 반대로 자아의 비움으로 인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중적인데 자아를 완전히 무로 만들어 버리면 대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상은 있다는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아와 자아 비움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함으로써 대상과 자아 어느 한쪽에 짐작하지 않은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일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쓰신 분은 의식의 발전 단계는 1, 2, 3단계로 얘기합니다. 되게 좀 변증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시인은 사물을 분간하지 않고 인간과 물체를 구별하지 않고 생가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원시인들은 동물들에게도 정령이 있다고 믿고 동물들에게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동물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애니미즘 같은 유랄론적 사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유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성 이전의 단계, 2단계는 주객 분리,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기술과 모순율, 형식논리적 모순율, 그러니까 충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3단계는 초이성의 단계, 합리주의를 거쳐나간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직관과 지성이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된 양극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이제 두 양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두 가지 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는 종합적이고 전일론적인, 서양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또 동양은 전체적이 도라든가 일익이라든가 천지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서양은 정신과 물질, 의식과 신체로 이제 나눠서 보죠. 동양은 음양오획과 태극으로 이거는 통합적으로 보는데, 서양은 원자, 분자, 소립자, 패러다임, 이데올로기로 나눠서 보죠. 동양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로 된 통일로부터 다 도출했기 때문에 이제 연역적이라고 한다면은, 서양은 좀 기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동양은 이제 비조직적, 이제 체계적이지가 않다. 서양은 과학적이고 일반적이고 조직적, 기계론적, 되게 엄격한 가설 연역 체계에 의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반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개합니다. 동양은 직관적이고 서양은 개념적이고, 동양은 되게 좋은 의미의 독단적, 주관적이고, 서양은 비인격적이고, 동양은 이제 개인주의, 정신적으로 개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개인주의, 농업 기반으로. 서양은 그냥 개인주의, 자기주장적, 상업 기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건 이제 개인주의 이제 번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 왕이 한 개인이 인치, 사람이 다스리는 거지 제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 카리스마적인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정치를 이끌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이끌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동서양의 화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